자, 그런데 오늘 드디어 제가 혼날 줄 알았어요. 이게 유시민이 언젠가는 개망신을 당할 거다. 예, 제가 그런 말씀을 어제도 드렸나요? 지금 그저께구나, 그저께.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 가지고 한 번 더 들이받을 텐데 유시민이 예고를 했습니다 이미. 예, 그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을 해가지고 보안 수사권 폐지를 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감히 이제 대통령께 들이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이미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의견을 밝히신 바 있고 이번에는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니까 이번 이제 그 중수처법 공소청법은 다소 수정이 됐는데 제가 볼 땐 이래요. 그럼 뭐 왜 수정이 된 거냐 하면은 수정해도 의미가 없는 걸 수정을 한 거야. 한마디로 문조털레유 체면을 좀 살려주는 체면을 살려주기 추미애 체면 살려주려고 조금 물러서 준 거예요 대통령께서. 근데 보안 수사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물러설 데가 없어. 뭐 타협 중재안 타협안 뭐 이런 게 나올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붙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유시민이 보안 수사권 무조건 폐지를 해야 된다. 뭐 직접 수사권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보안수사권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하면서 이거는 유시민과 대통령이 직접 충돌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럼 과연 유시민, 김어준, 문조털레유가 지금은 대통령께서 체면을 살려줬는데 과연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에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못 버틴다고 봐요. 아직은 뭐 민주당에 털레반들이 적지 않아서 뭐 시끄러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은 즉 명팔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친문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면 충돌을 해서 이길 방법은 없다고 봐. 지금 민주당 당원들 이재명 대통령님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 극단적인 극소수의 털레반 몇 명을 제외하고 대통령님이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건 폐지를 하건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건 그 결정을 반대할 만한 민주당 당원이 저는 10%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다가 유시민이 들이받는다? 그거는 뭐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야말로 문조털레유가 관뚜껑에 이제 스스로 대못을 받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대통령께서 와 이런 것도 전 처음 봤어요. 이렇게 공개 망신을 주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유시민을 제주 타운홀 미팅 그것도 그 모두 발언해서 모두 발언해서 저격을 했다라는 건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해놓고 유시민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되겠다. 문조털레유를 완전히 이제 진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뉴스 영상 잠깐 만나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정치인 등을 가치 중심이냐 이익 중심이냐로 구분하며 설명한 이른바 ABC론이 화제였죠.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들과의 대화에 앞서 정치인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정치인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홍신영 기자입니다. 4.3 기념일을 앞두고 어제 오늘 이틀간 제주에서 시간을 보낸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시민들과 대화하기에 앞서 이 대통령이 정치인의 자세를 언급했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 아닌가.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앞세우기 전에 국민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국민을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무슨 이념이고 뭐 가치고 개인적 성향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특히 국민의 삶을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현실이라며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를 거론했습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랬던가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100년 전 숨진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최근 여권을 뜨겁게 달군 이른바 ABC론을 설명할 때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뉴 이재명 현상을 분석하면서 여권 인사들을 가치 중심의 A, 이익 중심의 B, 이 둘의 교집합 C로 분류하며 막스 베버의 이론을 거론했습니다. 신념 가치에 이어 막스 베버까지 언급되자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ABC론에 대한 생각을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ABC론을 말한 적은 없다며 평소처럼 실용주의와 통합을 강조했을 뿐이라 확대 해석의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 발언들 모두 참모진이 미리 작성한 원고에는 없었고 이 대통령이 직접 추가한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거는 더 논란의 여지가 없죠. 네, 대통령께서 확인 사살까지 하신 거예요. 신념과 정치인이 자기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국민 최대 복리,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고, 그게 정치의 본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과 가치를 따지던 시기가 있었죠. 20세기에는 한마디로 이념 과잉의 시대였지. 그래서 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세요. 중국이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가 운영 방식이 이른바 막스 레닌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중국이 본인들의 어떤 이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과 무조건 등을 지고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고 있어요. 공산당이 집권한 가장 이제 지구상에 존재했던 정당 중에 가장 가치지향적, 이념지향적인 정당이 공산당이잖아. 근데 그 공산당조차도 A형, 특 A형 정당이죠. 공산당은. 특 A형 정당도 그냥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미국하고 또 대화할 땐 대화하고 미국이 대화하는 게 도움이 되면 대화를 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게 도움이 되면 미국하고 싸우고 그런 거야. 북한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 중에 가장 이제 어찌 보면은 공산주의 이념에 충실한 나라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미국하고 지금도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안 합니까? 미국하고? 트럼프 안 만나요? 트럼프도 대단히 가치지향적, 이념지향적인 인물이잖아. 응? 그게 이제 극단적인 보수주의 이념이긴 하지만 그 트럼프도 A형이에요. 유시민이랑 똑같아. 트럼프도 A형이야. 근데 그런 트럼프도 김정은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냉전 시대의 어떤 세계관, 냉전 시대의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유시민은 조금 더 성장을 하지 못한 거예요. 21세기가 됐고 이제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념 가치 타령하고 있고 그게 사실 유시민과 윤어게인이 뭐가 다릅니까?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윤어게인은 반공이라는 그런 가치에 오염이 돼가지고 아직도 시대에 착오적인 어찌 보면 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 유시민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에 있는 거지. 태극기 부대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본인들이 그 고상한 가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저는 적어도 저는 본인들이 A형이다 이런 그러니까 가치지향적, 이념지향적 그 세력이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은 실제로 유시민과 문조털레유 문빠들이 그런 이념지향성과 가치지향성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나마 인정을 해요. 예컨대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어떤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이런 진보 정당들이 있어. 그런 진보 정당들은 그게 현실 어떤 상인의 현실감각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과연 저렇게 정치를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진보 정당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존중해요. 존중하고 어떤 면에서는 존경해. 남들은 다 이익을 쫓아가는데 그런 이익을 멀리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 그게 현실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상을 쫓는 모습 자체는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시민을 비롯해서
네? 문조털레 육아 그런 이상주의자들이에요. 응? 책 팔아먹을 거 다 팔아먹고 슈퍼챗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1년에 수백억씩 매출을 올리는 김어준이 응? 그게 이상주의자야? 그러니까 A형도 아니면서 저는 A형인 척 한다는 거예요. 응? 명팔이 하는 거나 A팔이 하는 거야. A팔이. 가치와 이념을 그것도 가치와 이념을 시장의 좌판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좌판 위에. 그것까지도 그 장사의 대상이 돼버린 거야. 얘네들은. 진짜로 A형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형인 척 하는 거지. A형인 척 해가지고 책을 파는 거죠. 나는 대단히 뭔가 이상주의적인, 가치지향적인, 이념지향적인, 나는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인간인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해가지고 자기들도 결국은 뭐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사고 빌딩 사고 뭐 이런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 시청자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아파트나 팔고 그런 소리를 하든지.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께서 이걸 뭐 직격을 한 거죠. 그 가치와 이념을 쫓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지금. 이민수님, 저는 형님이 라이브 끝나고 나서 다음날 시간 맞춰 동영상 썸네일 만드셔 올리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시네요. 너무 재밌어서 중독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바로바로 그냥 잘라가지고 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 밤 늦게 이제 라이브로 못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 방송을 보려면은 이제 뭐 2시간, 3시간 가까이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잘라서 올려놓으면은 또 필요하신 대목만 보시면 되니까 매일 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을 이거는 뭐 직격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 또 김어준 같은 애들은 또 그걸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갖고 또 헛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저는 김어준 뉴스공장이 궁금해지네요. 내일 또 한번 보려고요. 뉴스공장 그 뭡니까 브리핑할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볼 때는 또 그 레드팀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대통령께서 어떤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레드팀이 돼서 혹여나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가치지향적으로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신 거다. 그 레드팀 론 이거 어디든지 먹힐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내일 아마 김어준이 레드팀을 또 얘기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뭉개고 가겠죠. 똥 싸고 뭉개기. 그냥 뭐 저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기는 모른다. 또 뭉개고 가거나. 근데 절대 이제 객관 강박이죠. 객관 강박. 객관 강박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지나치게 이념지향적으로 가치지향적으로 가는 건 아닌지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 또 이런 놈들이 나왔고 그리고 털레반들이 지능이 이 인간의 지능이라고 보기에는 지능이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면은 또 자기들끼리 또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혹시나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 막스 베버를 꼭 집어서 또 언급을 하셨어요. 유시민이 제가 보면은 뭐 막스 베버가 무슨 정치학과 사회학의 뭐 최고 권위자인 것처럼 근데 벌써 뭐 100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고 물론 이제 정치학과 그 사회학의 태두와 같은 자본주의 정치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어떤 그 기본 토대가 되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전개를 한 그런 정치학의 뭐 시조새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어서 뭐 막스 베버를 인용하는 그런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들이 많은 건 맞는데 그 막스 베버를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인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 나영석 PD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알쓸 신잡인가? 그거 방송할 때 그 유시민이 이야기를 하면은 틀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 편집하느냐고 상당히 애를 먹는다. 그 저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쇼츠로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그 나영석 PD가 그래서 유시민이 하는 말이 아닌 척하고 그러니까 틀린 얘기도 맞는 것처럼 하는 재주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팩트가 틀렸는데도 마치 그 유시민이 말을 하면은 그게 다 맞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재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기꾼으로서는 그 최고의 재주인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얼굴색이 안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그래야 이제 사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사기를 못 쳐요. 못 치는 이유가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다 표현이 돼. 이게 제가 잘 모르는 걸 아는 척을 하면은 얼굴에 다 뭔가 자신 없어 하는 게 이게 다 나와요. 근데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틀린 말을 하면서도 전혀 얼굴색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치기에는 가장 좋은 어떤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막스 베버 얘기를 왜 하셨냐면은 요 뉴스 영상에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그 매블쇼에서 막스 베버를 인용해 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요거를 그 김용배 평론가가 지적을 한 내용이 있는데 쇼츠 내용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유시민이 얼마나 지적인 사기를 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 기초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스 베버는 A와 B를 어떻게 나누냐면 정치인을 정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정치로 살아가는 사람. 유시민 작가는 막스 베버에 기초해서 가치 추구 그룹과 이익 추구 그룹으로 나눈 거라고 했는데 막스 베버는 직업 정치가를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소득원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전자는 정치가 생계 수단인 사람이고 후자는 생계 걱정 없는 정치가 삶의 목적인 사람.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이 우세해요. 이거 나한테 이익이야 손해. 이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스 베버의 주장은 그 둘은 세트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검찰개혁이냐 민생개혁이냐라는 논쟁이 벌어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논쟁은 하나의 가치와 하나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요. 둘 중 어느 것이 지금 국면에서 더 큰 가치와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를 놓고 충돌하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의 이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막스 베버를 잘못 인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김종배 평론가가 이야기하는 거는 막스 베버가 주장한 것과 유시민이 주장한 건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막스 베버의 주장은 이런 거죠. 정치가 생계인 사람, 그러니까 정치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과 예컨대 이제 귀족 같은 경우가 있겠죠. 유럽에는 이제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굳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그 월급을 받는데 이제 뭔가 그 집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유럽에는 그런 정치인들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경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뭐 굶어 죽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귀족정이 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귀족화될 위험성이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정치를 생계로 하는 사람들도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게 가치지향적인 사람이 과 이익지향적인 사람을 막스 베버가 구분한 게 아니고 정치인들 중에 정치인을 하지 않으면은 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뭐 직업이나 부를 축적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자여서, 정치를 해서 생계를 꼭 유지해야 해도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유시민은 이걸 완전히 엉뚱하게 인용을 한 거예요. 막스 베버가 한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걸 막스 베버의 이론처럼,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실은 그 시청자들이 아니 막스 베버가 누군 줄 압니까? 저스틴 비버도 모르는데 이거 안 웃겼다. 이거 나름 이거 가지고 오늘 막스 베버 개그를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해보려고 말장난을 좀 애를 썼는데 저스틴 비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복만삼님, 유시민이가 말한 건 막스그라였네요. 텐트 잘 치게 하는 그거. 아니 막스 베버를 누가 알아요? 그 무슨 뭐 진짜 그 전공을 한 사람들 아니면 뭐 정치학이나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 아니면 막스 베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저스틴 비버도 모르는 판에.
안 되네 오늘. 씨. 왜? 이거 나름 준비한 건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스 베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스 베버가 한 말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 매블쇼를 보는 사람이 한 20만 명 되는데 그 20만 명 중에 막스 베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2만 명도 안 될 거예요. 누가 압니까 막스 베버가 뭐라는 사람인지, 진짜 막스 그란지, 이게 막스 베버인지 어떻게 알아요? 롯봉기에서 왔나? 뭐 이런.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중들한테는,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인식이 남냐 하면은 유시민은 야 유식하다 이런 인상만 남는 거야. 실제 막스 베버가 한 얘기도 아닌데도 막스 베버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와 유시민이 유학도 갔다 와가지고 유식하구나. 그래갖고 막 쓰는구나. 우리 유시민 대단하네. 와 짱이야. 특히 이런 게 이제 털레반들한테 통하죠.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이런 권위가 통해요. 예컨대 스펙 학벌 이런 거 있잖아. 나 하버드에서 나온 사람, 나 하버드 나온 여자야, 뭐 이런 거.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옥스퍼드 어학원 나왔어. 이런 애들 되게 많아. 내가 뭐 옛날에 사실은 어디 대학교 교수였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적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스펙을 그 사람 하는 말 들어보면 알아요, 대충.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하는 말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유학을 갔다 온 것인지 대학을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아무리 사기를 쳐도 그 사기를 못 쳐요. 근데 대다수의 사실 우리 평범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졸인 경우도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학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런 사기를 당하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김어준이나 유시민이 얘기할 때 보면은 웃기는 얘기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똥을 1시간 30분 동안 싸지른다, 유시민이.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궤변들을 계속 늘어놓는데, 그 궤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대단히 뭐 지적이거나 유식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대부분의 유튜브 시청자들은 유시민 이상의 지적 능력이 잘 안 돼요. 유시민은커녕 김어준만큼의 지적 능력도 안 돼. 그러니까 저게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본인의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뭐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더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른바 혹세무민 하잖아요. 혹세무민 한다고 그러잖아. 지식인들이 그 마음 먹고 나쁜 짓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게 진짜 쉽습니다. 무슨 말이든 다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좀 유시민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잖아. 막스 베버가 한 말도 아닌 거를 막스 베버가 했다 그러고, ABC. 그럼 아니 그거를 또 지지하는 놈들도 있어. 나는 A형이야. 조국 같은 애들. 조지리 같은 애들이 많잖아요. 조지리, 문지리, 추지리, 지리들이 많아. 여기가 무슨 복집도 아니고 진짜 무슨 노량진 수산시장입니까? 왜 이렇게 지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저는. 조지리 같은 애들은 그 얘기를 듣고 와 나는 A형입니다 그러고 막 유튜브 SNS에 그 털레반들 보면은요 그 보고 있으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나는 바보입니다를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A형입니다, 저는 B형입니다, 저는 C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보입니다를 그 페이스북에다 쓰는 거야. 그건 SNS에다가. 근데 그게 바보라는 단어인 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쓰는 거야 그냥. 나는 바보라고 인증을 하는 건데 이게 A라는 단어가 바보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저 바보예요, 저는 조질이에요, 저는 어차피 인생 조졌어요, 에이 fuck you. 예,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걸 펴내는 거지. 아니 인간은 어떻게 그렇게 구분을 합니까? 그리고 본인이 다 떠나서요, 본인이 본인한테 A형이다
아, 저는 가치지향적 인간이에요. 그거는 병신들이나 하는 짓이지. 응? 근본 없는 놈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아니, 자기 자랑을 해도 어느 정도여야지. 응? 그리고 오늘 제가 족구기 얘기 나왔는데, 아, 어제 좀 하지. 어제 이제 다른 레거시 미디어에서 방송을 안 했더라고. 예? 뻐꾸기 얘기를 안 해가지고 어제 방송할 때 제가 자료 화면이 없어갖고 좀 애먹었는데, 오늘 좀 했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저기 조금씩 나오더라고. 근데 족구기 그거를 어떤 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고 제가 빵 터졌습니다. 예? 문조털레 유가 새로운 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좀 단어가 길어도 꼭 써야 될 것 같아. 예, 이민주님, 제가 광산 땅굴 속에서 광물 캐는 굴삭기 기사라 땅굴에 들어갈 때 유튜브 방송 저장하고 들어가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형님 방송 라이브 처음 보는 중. 형 완전 재밌어요. 그리고 난장 치는 중에 팩트 확실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 굴삭기 기사시구나. 와, 멋있다. 저는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이상하게 멋있더라고. 막 뭐라고 그래야 돼? 요즘 막 테토남 막 그런 거 하잖아. 원조가 막 굴삭기 막 이런 중장비 다루시는 분들이 원조 아닙니까? 아무튼 인터넷 커뮤니티에 갔는데 문조털레 fuck you. 예, 오늘 새로 나왔어요. 문조털레 fuck you. 야, 우리 조질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진짜 조질이 때문에 웃으면서 삽니다, 요즘에. 문조털레 fuck you예요, 여러분.